그림과 같이 바둑판 모양의 도로망이 있습니다. 이 도로망은 정사각형 R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9개로 이루어진 모양이고요. 이 도로망을 따라 최단거리로 A 지점에서 출발하여 B 지점을 지나 다시 A 지점까지 돌아올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은 정사각형 R의 4변을 모두 지나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중 4변을 모두 지나게 되는 정사각형은 오직 정사각형 R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가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요, A에서 B로 움직이는 동안에 이 정사각형 R의 4변 중 2개의 변을 포함하는 경로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A에서 B로 이동하는 경로를 이런 경로를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경로에는 정사각형 R의 4개의 변 중에 단 하나만 포함이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B에서 A로 돌아오는 중에 나머지 3개의 변을 다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B에서 A로 돌아올 때 여기까지 이런 경로를 선택해서 왔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하나의 변을 마저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지점에서 이제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최단거리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조건을 생각해야만 하죠. 그래서 B에서 A로 움직이는 동안에는 왼쪽으로 움직이거나 혹은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것은 가능해도 위로 올라가거나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최단거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A에서 B로 가는 동안 정사각형 R의 4개의 변 중에 하나만 포함되도록 경로를 결정하게 되면 절대로 B에서 A로 돌아오는 경로에 나머지 3변을 다 포함시킬 수는 없겠구나 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A에서 B로 이동하는 동안에 우리가 정사각형 R의 4변 중에 2개의 변을 포함하는 경로를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요, B에서 A로 돌아오는 경로에는 나머지 2변을 이렇게 포함시키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지점에서 다시 A까지 돌아오는 경로를 선택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가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요, A에서 B로 이동하는 동안 반드시 정사각형 R의 4변 중에 2개의 변을 포함하는 경로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요, 이겁니다. 그렇다면 A에서 B로 움직이는 동안 반드시 거쳐야 되는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점을 C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죠. 그러면 A부터 C까지만 오면요, C에서 B로 가는 경로는 이렇게 오른쪽 위로 움직이는 경로나 위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경로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정사각형 R의 4개의 변 중에 2개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조건을 만족하려면 A에서 일단 C까지 움직인 다음에 C에서 B로 이동하고 B에서 다시 C로 이동해서 다시 A로 돌아오는 이러한 경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A에서 C까지 움직이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가 한번 볼까요? A에서 C까지 최단거리로 움직이려면 오른쪽 2번, 위 2번이기 때문에 요거는 위 4가지를 나열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경우의 수는 우리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4팩토리얼을 2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고요. 요게 이제 6가지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A부터 C까지 경로의 수는 6가지고요. C부터 B까지 가는 경로는 O 위거나 위 O 2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2가지고요. 그 다음에 다시 B에서 C까지 오는 경우는 예를 들어 C에서 B까지 갈 때 O 위를 선택했다면 돌아올 때는 반드시 왼쪽 아래를 선택해야만 가조건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이미 경로가 결정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 가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C에서 A로 다시 돌아오는 방법은 A에서 C로 가는 방법과 동일하겠죠? 따라서 6가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부터 출발해서 B까지 갔다가 다시 A로 돌아오는 총 경우의 수는 이것들을 싹 다 곱한 게 되겠죠? 그래서 총 72가지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72가지는요, 가조건만 만족시키지 나조건은 지금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경우의 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그러한 경우를 이른 두 가지에서 빼주면 돼요. 그럼 나 조건은 뭐냐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중 네 변을 모두 지나게 되는 정사각형은 오직 정사각형 R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요 R의 네 변을 모두 포함하는 그런 경로를 선택했는데 이러한 경우가 나머지 8개 정사각형에서는 나오면 안 된다라는 뜻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살펴봤지만 이 R의 4개의 변을 모두 지나기 위해서는 A에서 B로 움직이는 동안에 이 정사각형 R의 4개의 변 중에 2개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걸 이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돌아올 때는 나머지 2변을 포함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한다면 이 나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경우를 쉽게 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문제를 풀면서 시간을 많이 소비하신 분들이 이 나 조건을 어떻게 제외시킬 것인가, 이 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를 어떻게 셀 것인가, 그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자, 이 R의 4변을 다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갈 때 2변을 포함해야 된다는 걸 아니까 이 가는 동안에 어떤 경로로 갔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A에서 C로 가는 동안에 6가지의 경우의 수가 가능하죠. 근데 이 6가지를 보는 순간 하나씩 그냥 다 봐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별로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 고민할 시간에 차라리 6가지 경우를 하나씩 다 살펴보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 그 6가지 경우를 다 그림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A에서 C까지 가면 C에서 B까지 갔다가 B에서 C까지 오는 거는 다 2가지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A에서 C까지 갔다가 다시 C에서 A로 돌아오는 과정 중에 사각형의 4변을 다 포함하는 경우가 몇 가지인지 그것만 세면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경우부터 보시면 A에서 C로 가는 동안 사각형의 4변 중에 2변을 다 사용하는 사각형은 요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돌아올 때에는 어떤 경로로 돌아오게 되냐 하면 만약에 요런 경로로 돌아오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요 사각형이 4변을 모두 다 사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이거 하나밖에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자, A에서 C로 요 경로를 간다면 C에서 B로 갔다가 다시 C로 돌아오는 경우의 수는 2가지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으면서 A로 돌아오는 경우는 1가지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서는 딱 2가지가 나온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2 곱하기 1 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런 경로를 통해서 움직였다라고 한다면요. 어차피 또 C에서 B까지 갔다가 B에서 C까지 오는 건 2가지밖에 없으니까 다시 이제 C에서 A로 돌아올 때 사각형 중에 4변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만 제외시키면 됩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사각형 중에서 2변을 이미 사용한 사각형이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3개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됐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예 색깔을 달리해서 표시해 볼까요? 나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경로를 보면요. 요런 경로를 선택하면 됩니다. 요렇게 경로를 선택하면 요 사각형이 4변을 모두 다 포함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런 경우가 있습니다. 요렇게 되면은 요 사각형이 4변을 모두 포함하게 되죠.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오면 무려 2개의 사각형이 4변을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있냐면요. 네 번째는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오는 경우.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요 사각형이 4변을 모두 다 포함하게 됩니다. 됐지? 그래서 이렇게 4가지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자, 헷갈리시는 분들은 다시 앞으로 가기를 하셔서 제가 색깔을 바꾸긴 했지만 색깔이 겹치면서 알아보기가 조금 힘드니까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도록 하세요. 그러면 아마 쉽게 4가지가 나온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총 2 곱하기 4해서 8가지가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해보면 이 경우는 일단 B에서 C, C에서 B, B에서 C까지 오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사각형의 4변 중에 2변을 사용한 게 요 사각형과 요 사각형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첫 번째, 요렇게 돌아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돌아오게 되면 4변을 모두 사용한 사각형이 2개가 생겨서 안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런 경로를 선택할 때입니다.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렇게 따라오는 거죠. 그러면 이 사각형이 또 4개의 변을 모두 사용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요렇게 따라온 다음에 여기서 이런 경로를 선택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요 사각형이 또 4변을 모두 다 사용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3가지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총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냐 하면 2가지에다가 3가지를 곱한 6가지가 가능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4번째 그림은요, 그 2번째 그림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2번째 그림이요, 요런 경로를 통해서 가는 그림이었죠. 그러니까 그거를 반대로 대칭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역시 2 곱하기 4 해서 총 8가지 경우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5번째 그림은요, 이 3번째 그림과 동일한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3번째 그림은 요런 그림이었죠. 그래서 요렇게 가는 건데 그걸 이제 요렇게 바꾼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요, 3번째 경우와 똑같이 세해 보시면 총 6가지의 경우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 6번째 그림은 첫 번째 그림과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똑같이 2가지 경우가 나온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됐죠? 그래서 나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모든 경우의 수는 이것들을 다 더한 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2가지, 그 다음 8가지, 6가지, 다시 8가지, 6가지, 2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다 더해주시면 요거 10개, 요렇게 10개, 20개에다가 12개 더하니까 32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따라서 아까 우리가 전체 구해놨던 경우의 수가 72가지였고 이 중에서 나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경우가 32가지가 나왔으므로 요거 2개를 빼주면 40가지의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